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위대한 투자자, 위대한 수익률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반드시 이 안에 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저자 매그너스 안젠펠트, 출판사 페이지 투 북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의 비결은 성공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고 무엇에 따라 행동하는지 관찰한 후에 그대로 따라 해보는 것이다. 토니 로빈스. 앞 페이지에 인용한 토니 로빈스의 말에 내가 이 책을 준비한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워런 버핏의 전설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인 찰리 먼거는 개인적으로 성공보다 실패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다들 그렇겠지만 나 역시 기억이 완벽하지 않으므로 비슷한 상황에 부닥칠 때 기억의 오류 때문에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실수를 할까봐 우려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공 사례를 읽고 분석하려고 노력한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 책이 마음에 들 것이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투자자 99명을 소개하고 있다. 각 투자자의 투자 철학과 스타일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 최소 25년간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깊은 통찰과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과거에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산출한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책은 시중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팔았어야 했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작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시장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투자자 대부분은 자기가 매우 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책은 이론적 가능성보다는 불완전한 투자자가 해낼 수 있는 투자 성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투자에 절대적 공식은 없다. 그러나 도움이 되는 전략은 있다. 조지 소로스는 투자의 매력 한 가지는 성공할 방법이 매우 많고 다양하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이 책의 요점이 모두 들어있다. 성공한 투자자가 되는 길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희박하며 보편적인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 수십 명의 투자자가 등장하듯이 성공 전략도 수십 가지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자. 어떤 투자자는 기업 경영진을 아예 만나지 않는다. 월터 슐로스. 이에 반해 기업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투자자도 있다. 아베 슈에이. 어떤 투자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거기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만 투자하지만 윌리엄 오닐. 어떤 투자자는 주가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보편적으로 인기가 없는 종목이 아니면 투자를 기피한다. 크리스토퍼 스탠스러드. 투자 대상을 몇 가지로 한정하는 투자자도 있고 수천 가지 포지션에 투자하는 투자자도 있다. 어떤 투자자는 글로벌 매크로 전략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는 그 전략에 관한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책에 소개한 투자자들의 전략이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를 보이는데도 다들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공통점도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단기적으로나마 각자의 투자 원칙을 확고히 따랐다는 것이다. 아무도 하루가 멀다 하고 투자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문제가 생길 때에는 투자 전략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회사 문을 잠시 닫는 쪽을 택했다. 미국 투자의 대가 월터 슐로스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모델에 따라 투자했다. 하지만 이 모델이 시장에서 널리 알려진 것을 보고는 50년 역사의 펀드를 폐쇄하고 자본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었다. 워런 버핏과 마이클 프라이스와 같은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 물론 이들은 나중에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 투자 활동을 개시했다. 이처럼 단호하고 절제된 태도는 단기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자가 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에 가까운 것이다. 성공한 투자 사례를 연구할 때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경쟁에 휘말리거나 방해받지 않고 자신이 투자 전략을 고수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발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자신이 좋아하는 전략에 전력을 다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성공 비결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켄 피셔의 짧은 명언에도 이러한 진리가 숨어 있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쓸모없는 전략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감상에 젖어 시간을 보내는 일이 결코 없다. 한마디로 실용주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다. 논리적이지 못한 방법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나도 생각을 바꾼다 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투자이론의 선두주자인 벤저민 그레이엄마저도 시대가 달라져서 자신의 투자 모델이 더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는 전략을 수정했다. 좀 더 최근의 예를 들자면 워런 버핏을 들 수 있다. 버핏은 자신의 투자 모형을 고수하는 편이지만 시장 환경이 달라지면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안다. 버핏도 투자 초반에는 영락 없는 가치 투자자였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실속 있는 기업을 편애하는 태도를 보인다. 게다가 기술 혁신 등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술 관련 기업은 지금까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넣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2011년에 무려 81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보였다. IBM의 주식 5.5%를 사들여서 최대 주주가 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서 스페인 투자자 프란시스코 가르시아 파라메스를 생각해보자. 그는 종종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린다. 거의 20년간 벤치마크 지수와 비교할 때 2배의 수익률을 달성했는데도 어느 순간 자신의 투자 방식을 바꾸었다. 그 후에 우량 기업에만 투자했고 소위 가치 투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자산에 대한 상당한 할인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한 것이다. 영국과 미국을 통틀어 투자의 대가로 여겨지는 존 템플턴은 2000년에 발생한 닷컴 버블 시기에 맞추어 처음으로 공매를 시도했다. 당시 나이가 88세였는데 투자 과정에서 8,5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한다. 참신한 사고와 자기 확신이 합쳐져서 인상적인 결과를 산출한 것이다. 진화론의 유명한 문구를 빌려와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힘이 제일 세거나 머리가 제일 좋은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이 살아남는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방식이나 위험 부담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의외의 태도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위험 부담이 높을수록 수익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추론이며 실제는 그와 정반대다. 위험 부담을 낮추고 위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이 책에 소개된 투자자들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 위험을 회피하고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이라고 할 순 없다. 성공한 투자자의 프로필을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것이다. 어떤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지, 어떤 시장에 투자하는지,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12계명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자신의 투자 리듬을 파악한다. 2.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3. 잠재력이 아니라 위험을 고려한다. 4. 시장의 변화가 생기면 투자 전략을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한다. 5. 남들에게 전해 들은 정보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6. 감정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7.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 8. 절도 있게 대처하고 부지런히 일한다. 9. 평판이 좋은 기업이 아니면 거래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의 평판도 항상 잘 관리하라. 10. 시장의 효율성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완벽할 거라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11. 실수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다. 12. 세상 만사가 그러하듯 투자에서도 인내심은 매우 훌륭한 덕목이다. 성공한 투자자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위의 일반적인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투자의 세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어떤 전략이 성공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를 따라하면 결국 언젠가는 처음만큼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된다. 과거에도 항상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다. 게다가 한번 성공한 방법이 쓸모없는 전략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다. 핵심은 성공한 투자자의 관심과 전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미국 투자자 존 로저스의 회사 로고가 거북이 모양인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 투자자 대부분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신체적 능력의 정점은 20대 중반일지 몰라도 투자의 정점은 절대 그 나이에 도달할 수 없다. 펀드 매니저의 4분의 1 이상이 70세가 넘은 고령에도 활발하게 투자했으며 80세가 넘어서도 10%가 이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 정도면 투자자라는 직업이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국인 투자자 어빈카는 107세가 넘어서도 매일 월가에 출근했다. 또 다른 역투자 전문가인 필립 카렛도 비슷한 경우인데 특정 펀드 하나를 무려 55년간 운영한 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루이스 심슨은 대성공을 거둔 미국인 투자자이며 워런 버핏과 가까운 투자 동료였다. 그는 74세에 사직한 다음 곧장 새로운 투자 운용사를 설립했다. 글렌 그린버그와 마틴 히트니머는 60세가 넘어서 새로운 투자 벤처를 시작했다. 노년에도 예리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투자만큼 좋은 활동도 없을 것이다. 투자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일은 진심 어린 열정이 솟구친다. 대다수 투자자는 투자라는 일을 매우 좋아하며 호기심에는 정해진 한계도 나이 제한도 없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선이 있다. 매매 회전율이 높을수록 일이 고되고 스트레스가 심해진다. 조지 소로스는 예외적인데 그는 쉽지 않은 분야에 투자하면서도 품위 있게 노년기로 접어들었다. 그 외에 이 책에 나오는 다른 고령의 투자자는 안정적이고 위험이 거의 없는 자산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집한다. 대다수 투자자는 도무지 지칠 줄 모르는 것 같다. 게다가 남들보다 빨리 관심 분야를 개척하고 커리어를 쌓기 시작한다. 이 방면에서는 데니얼 러브라는 미국 헤지펀드 매니저가 최연소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5살 때 주식에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너무 어린 나이라서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다.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레이 달리오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카를로스 슬림은 12세에 처음으로 주식을 샀다고 한다. 그 밖에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커닐슨도 매우 조숙한 투자자였는데 13세의 나이에 주주가 되었다. 워런 버핏은 11세에 처음으로 누나와 함께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어릴 때 주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도 아직 늦은 것은 아니다. 정반대되는 성공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제임스 사이먼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헤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사실 그는 40이 되어서야 투자자의 길에 들어섰다. 그렇긴 하지만 이 책에 소개된 투자자들을 놓고 보자면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다. 성공한 투자자의 성향. 투자자로 성공하길 원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유대인 태생의 남자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해티 그린이 눈에 들어오지만 52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6.5%에 그쳤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마리코 고든이라는 고급 스몰캡 투자자가 있는데 투자 성과만 보면 이 책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충분하다.
그런데도 그녀의 이름을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선천적으로 여성의 성향이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이 위험을 기피하는 성향을 더 많이 보인다고 알려준다. 일부 투자 전략만 보자면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성공의 비결은 위험을 제한하는 행동과 무모하게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투자는 오히려 여성에게 어울리는 직업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위험 감수도가 낮은 여성이 투자자로서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2001년 브랜드 바버와 터렌스 오딘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수익률이 남성보다 평균 1.4% 더 높았다.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여성 투자자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거래 강도가 높지 않고 충동성이 낮으며 남성보다 더욱 철저히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책에 소개할 만한 여성 투자자가 없는 것은 이 분야의 전통적 특징인 것 같다. 그것 외에는 이러한 결과를 달리 설명한 방법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 25년만 지나도 분명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이 책에 소개된 투자자의 약 3분의 1이 유대인 혈통이라는 점이다. 이렇다 할 과학적 증거가 없다 보니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된다. 유대인은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자산의 소유가 허락되지 않았다.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당시 가장 큰 투자 대상인 토지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대인은 생계를 꾸릴 방안을 찾아 나서야 했는데 집단 학살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겨도 큰 영향이 없는 직업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이 유대인에게 적당한 직업으로 선택받은 것 같다. 여러 세대에 걸쳐 트레이딩 기술이 전수되었을 것이므로 오늘날 유대인 투자자들이 남다른 성과를 거두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 챕터 2. 위대한 99인의 투자자들 1. 아베 슈에이, 일본.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드러진 성공을 이루어낸 전설적인 투자자는 셀 수 없이 많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의 복잡한 측면을 이해하고 단순화하는 자기만의 비결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초반 몇 년을 제외하고는 20년 이상 하락세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비결은 내가 잘 안다고 여기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이 매우 비관적일 때에도 가치의 격차를 공략하기에 좋은 기회는 항상 열려 있었다. 가격이 기업의 가치에 한참 못 미치면 시장 환경이 최악이라도 여전히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나의 첫 번째 원칙은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잠재적 투자 대상을 평가할 때 단순한 사고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고려할 변수가 너무 많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다트를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자신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나는 잠재적인 투자를 평가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검토한다. 첫째,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핀다. 어떤 기업이라도 매출 대 비용이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향후 매출을 분석하면서 단가를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많은 단위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정해진다. 둘째, 업계의 전망과 성장 가능한 규모를 평가해 해당 기업이 우위를 차지하고 수익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지 판단한다. 성장하는 시장에서 잘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라면 투자 대상으로 아주 좋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처럼 쇠퇴하는 시장에서도 기업이 여전히 성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셋째,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사람을 고려한다.
결정권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가?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키운 경험이나 잠재력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만 고려하면 어떤 기업이 정말 유리한 입지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잠재적 변수를 고려하는 것보다 한결 수월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3번 프란시스코 가르시아 파라메스, 스페인. 성격인가 지능인가? 내가 투자에 대해 논의하는 투자자의 90%가 투자의 매력에 빠져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극소수만이 다음 순서를 밟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다음 순서란 투자한 후에 필요한 만큼 기다리는 것이다. 시장의 움직임과 제도적 의무를 무시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투자를 늘려서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조할 배짱이 있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자신을 잘 아는 것이 필수다. 지능은 일반적인 수준이면 충분하다. 결정적인 요소는 성격이다. 이러한 자질에 한 가지 더 보태자면 다른 일을 보고 배우는 것, 즉 경험 많은 투자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안정감을 얻는 것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투자자는 가끔 장기적 안목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투자자의 경력을 분석하면 장기적 안목을 얻게 되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 과정에서 강한 확신과 결단력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은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도 없이 의심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다. 확신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배우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베스틴버에서 경험한 일인데 15년 이상 좋은 실적을 유지한 후에 어느 유명한 투자자가 저술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책을 보고 우리는 투자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략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었다. 확신과 열린 안목을 동시에 갖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업이다. 경제적 프레임워크. 유명한 투자자는 대부분 경제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피상적인 수준이다. 나는 8년간 투자를 해본 후에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정확한 이유는 그들의 이론이 내가 매일 시장에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듣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이론이 아니고서는 인센티브, 목표, 결과 등 인생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투자자의 세계에서 우리가 가도 되는 장소와 가면 안 되는 장소를 알려주는 나침반을 우리 손에 쥐어주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